엄마가 키우는 거지 무슨 아빠가 집안일하고 아이를 키우냐 대박.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쓸 수가 없어. 남성들이 꼼짝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실 자료도 그 노력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노력인가요? 야, 이거 확 오는데요? 만레디그 빠빠. 야, 아이가 마초적인. 애기가 놀랐어요. 애기가 놀랐어요. 애기 표정 애기 봐요.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갑자기 없더니. 이게 정부 노력이었다고요? 네.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남성은 스웨덴 올림픽 역도 선수인 레나르트 날그렌이라는 맞네, 사람이에요. 맞네. 어쩐지. 어쩐지 헬스장 느낌 나구나. 그리고 육아가 어떤 남성다움, 남성성의 상실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남성이 좋은 남성, 멋진 남성이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의 생각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마동석 씨가 저렇게 아이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뭔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아니죠. 마동석 형님이 안고 있으면 납치된 아이를 구해라.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살짝 다른. 민상 씨가 안고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안고 있으면요. 네,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장가를 못 갔는데 애가 있다 이상한데. 민상이 애 거 뺏어 먹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아기 애기 또 표정도 내 올렸다. 거. 네. 결국 이제 이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스웨덴 정부가 또 하나의 또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1995년에 아빠의 달, 아빠의 이제 아빠가 쓸 수 있는 한 달을 이제 만드는데요. 이것은 육아휴직 할당제예요. 사실은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당시에 회사에 가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얘기하면 이런저런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약간 강제적인 그런 그렇죠. 힘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눈치 보지 말라. 그렇죠. 한 달 통으로 쉬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쪼개서 써도 되고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제 통으로 썼지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도 또 쪼개서 쓰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제도가 또 점차 발전해 오죠. 휴익이 그래서 많아졌겠네. 지금은 자녀 한 명당 부부가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1년 반 정도 되는 거죠. 쓸 수 있고요. 부모 중에 한쪽이 반드시 90일, 그러니까 석 달 정도는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이거 그렇기 괜찮아. 때문에 육아휴직을 남성들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å vi delar upp i stort sett lika på hela ledigheten. Nej, idag så jobbar Helena och jag jobbar på onsdagar och torsdagar och varannan fredag. Helena jobbar måndagar och tisdagar. 약간 강제적으로 해주니까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루빨리 유민상 씨가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꼭 보고 네. 싶어요. 아, 저요? 육아휴직을 해야 아유, 되니까. 궁금하세요. 쌤과 함께 여기 제한 나머지 날이 다 육아를 하는 날입니다, 저한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애부터 생깁시다. 믿어도 될까요? 네. 다 믿어 생긴 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육아휴직 제도가 있고요. 심지어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어요. 이제 우리는 네. 한 아이당 1년을 쓸 수 있는데 1년을 남성이 모두 쓸 수도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제도는 잘 만들어놨죠. 근데 문제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가?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 정도인데요.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 정도. 그런데 아빠의 사용률은 얼마죠? 6.8. 네. 한국 기업에서는 아직도 여성이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대체 인력을 충분히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내가 만약 사용하게 되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실은 민폐를 끼칠 수도 그 있어요. 문제가 큽니다. 이게 또 있어, 사실. 맞아요. 굉장히 회사가 미안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특히 대체 인력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사정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또 고용 형태 간 차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요? 네. 그러나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대단히 드뭅니다. 프리랜서가?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스웨덴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웨덴은 지금 프리랜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쓸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는 당연히 쓰고요. 네. 자영업자, 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자, 또 학생까지도 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 보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제도가 있고 거기서 급여를 받게 돼요. 그럼 우리 같이 연인들도 제가 만약에 결혼을 빨리 해서 네. 아이가 나오면은 생과 함께를 1년 동안 쉬지만 출연료는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이거 가능합니까? 해주실 겁니까?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줍니다. 그래서 비율. 금액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은 아예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본 급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같은 식으로. 그러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너무 좋겠지만 그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는 그동안의 동료들 되게 좀 불만이 있고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리고 평생 아이 낳을 일이 네.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 육아휴직이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해줘도 그런 글 저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아니 그거 다 좋은데 당하는 내 입장을 봐라. 나는 이쪽에 뭐 3명인데 이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서 내가 두 배로 일하고 갔다 왔더니 이 사람이 간다. 그래서 나 혼자 중간에서 난 옴팡 썼다. 이거를 한번 당해보면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또 화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런 여러 가지가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스웨덴에 가서 조사를 했고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팀에서 당신이 일하는 파트에서 육아휴직을 잘 가느냐? 당연히 간다. 여자도 가고 남자도 간다.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가라고 했더니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년 초 그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육아휴직을 갈 만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하게 돼요. 그러면 최고 경영진 사장단이죠. 사장들이 올해 이 정도의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가겠구나라고 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결국은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이나 그들의 동료나 또 중간 관리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중요한 책임은 최종 경영진, 가장 높은 최고위 경영진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런 거죠. 어떤 부서에는 성과를 많이 높여야 돼. 근데 여기서 육아휴직을 가요. 또 어떤 부서는 그냥 좀 성과가 예년치만 하거나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 아니면 어떤 부서는 예년치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예년치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는 대체 인력을 1명을 투입합니다. 예년치보다 좀 떨어져도 되는 부서에는 그냥 성과를 좀 줄이면 돼요. 그런데 예년치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부서에는 2명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을 최고 경영진이 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은 싸우거나 갈등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눈치 보거나 미안해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는 일도 늘어나지 않고.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책임의 문제가 내가 이거를 육아휴직을 쓸 때 주변에 피해를 줘서 내가 미안하고 그걸 내가 다 인사고과에서 감당하고 그게 개인의 문제였는데 그걸 시스템으로 지금 해결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 마바라는 게 있어요. 마바 코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이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나 마바코드 쓰겠다. 그럼 회사의 그 관리자들이 마바코드 이 사람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간다. 기록만 하면 돼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아이가 낳을 때까지 쓸 수 있고 급여는 일을 하지 않지만 월급의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아프거든요. 맞아요. 육아휴직 끝난다고 해서 아이가 다 나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끝나고 2살, 3살 되고 어린이집 가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사실 그럴 때 눈치 보지 않고 바바코드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쌤, 이제 육아휴직을 써서 쉬고 있는 기간 동안에 급여가 계속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 인력을 쓰게 되면은 대체 인력에 대한 비용도 들 텐데 그런 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회사에서 지불을 하게 되는 건가요? 중요한 건 비용이죠. 예산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70년대부터 부모 휴가라고 하는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국가와 또 그 부모 당사자와 그리고 고용주가 이제 계속 축적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약 31.4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사회보장기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 휴가 급여는 사회보장기금과 또 일반 조세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큰 부담을 집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부모 휴가 관련해서 국가가 지불하는 지출은 스웨덴 전체 사회보장 지출액의 약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20% 가까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나 비용 문제에서 고용주나 근로자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어떤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